요즘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양국 사이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깊은 불신이 깔려 있죠. 그런데 이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1953년 미국 CIA는 이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이 비밀 작전은 훗날 중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란의 석유는 사실상 영국의 소유였습니다.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지금의 BP가 이란의 모든 석유를 통제했죠. 하지만 수익의 85%는 영국이, 단 15%만이 이란의 몫이었습니다. 이 불평등에 맞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리가 된 모하마드 모사데크였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민족주의자였고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1년 3월 모사데크는 이란 의회의 만장일치로 석유산업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란의 자원을 이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은 환호했지만 런던은 격분했습니다. 영국은 즉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군을 동원해 이란의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죠. 하지만 모사데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개입이 어려워진 영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바로 냉전의 한복판에 있던 미국이었죠. 영국은 미국에게 모사데크가 공산주의자이며 이란이 곧 소련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국무장관 존 덜레스와 CIA 국장 앨런 덜레스, 이들 형제가 작전을 승인했죠. 작전명은 아약스, 이란의 민주주의를 청소해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CIA는 이란으로 요원을 급파하고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성직자, 정치인, 그리고 길거리의 폭력배들까지 매수했습니다. 이란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매수된 언론들은 모사데크를 향한 가짜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모사데크는 공산주의자다, 이슬람을 파괴하려 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악의적인 선동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1953년 8월 15일 첫 번째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죠. 모사데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쿠데타에 동조했던 국왕 팔레비는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작전은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CIA 본부는 철수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현장 책임자였던 커밋 루스벨트 주니어는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 CIA가 고용한 폭력배들이 테헤란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이들은 모사데크의 지지자인 척하며 상점을 약탈하고 행인들을 공격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반대 시위를 조직했죠. 혼란이 극에 달하자 매수된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의사당과 정부 청사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군대가 외세의 돈에 넘어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순간이었습니다. 모사데크 총리의 자택은 몇 시간 동안의 포격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이란 최초의 민주정부는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팔레비 국왕이 돌아와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이후 25년간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자 비밀 경찰을 앞세운 잔혹한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석유는 다시 서구 기업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로 설립된 컨소시엄의 지분 40%는 영국이, 또 다른 40%는 미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란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민주주의가 외세에 의해 무너졌다는 배신감과 굴욕감은 세대를 거쳐 깊은 반미 감정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정확히 26년 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란의 모습은 바로 이 쿠데타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다시 제네바의 협상장입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외교관들의 얼굴 뒤로 70년 전의 역사가 어른거립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단순히 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아물지 않은 역사의 상처에 대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이처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